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합격 보장반 이름으로 만난 지가 벌써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받아봐서 풀었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10월 30일 날 시험을 칠 때 정답으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 꼭꼭 집어 줄 것입니다. 공부는 반복 학습이죠. 그죠? 계속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적응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모의고사 3회 해설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어요. 1번에 보니까 여기에 등록 일어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 X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하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X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이죠. 이용이 아니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지번별 조서가 X죠. 그죠? 토지 이동 조사 부죠. 그죠?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마지막에 보면은 5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5번은 O네요. 그죠? 그럼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럼 토지의 이동이 있다면, 자, 여기 보면은 신청으로 바로잡느냐, 직권으로 바로잡느냐, 항상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이 있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계획 수립 다음에 조사가 오고,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X죠. 여러분들 온수, 약수, 석유를 용출하는 것을 묻는지 운송하는 것을 묻는지입니다. 용출을 하면은 광천지죠. 그죠? 운송을 하면은 잡종지가 되죠.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입니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죠. 쉬운 말로 말하면 학교 안에 있는 체육장은 학교용지죠. 학교용지. 체육용지가
아니죠. 그죠? 자, 3번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의 토지는 잡종지 X죠. 그죠? 유원지죠. 그럼 여기서 키는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 잡종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공중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 일어나죠. 도로이다 오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에 보면은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죠. 그죠? 이거는 유지가 아니고 국어죠. 그죠? 국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옳은 것이네요. 그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이죠. 그죠? 중앙.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죠. 그죠?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는 상단부죠. 그죠?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죠. 그죠? 최소가 X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결정한다.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은, 자, 처음에 경계 결정의 기준은 5개가 나오죠. 그럼 이 5개가 이거예요. 그럴 때 위에 3개와 아래 2개는 차이가 있어요. 위에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밑에 4번과 5번은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2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랍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O.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 O. 이걸 섞어버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면 X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것만 조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그죠?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죠. 그죠? 이걸 임야도라고 쓰면 X죠. 경계청 자비등록부는 임야도에서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죠. 그죠? 이걸 앞에 이라면 X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량은 도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좌표로 하죠. 그죠? 좌표로.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적도 끝에 오른쪽.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는 3가지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요 좌표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 말은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이 도면을 갖고 청량을 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청량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경계점이죠. 그죠? 여기에 거리가 나오죠. 이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죠.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3가지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옳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은 경계청 자비등록부에 좌표 오죠. 부호도 오죠. 소유자
X죠. 그죠?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는 것이지 경계점 자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입니다. 지적도 일어났죠. 위치는 O죠. 그죠? 지목도 O죠. 고유번호는 X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죠. 그죠? 나머지는 등록을 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지 연명부의 소유권의 지분은 O죠. 소재 O고 소유자 O죠. 건물의 명칭은 X죠.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죠.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건물이잖아요. 항상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거죠. 4번에 볼게요. 대지권 등록부죠. 대지권의 비율, 소재,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요게 101동 1701호 요 말이죠.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X죠. 여러분들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죠. 그죠? 자, 5번에 임야대장입니다. 면적 O죠. 토지 이동 사유 O죠. 그죠? 지목 O죠. 개별 공시지가 O.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부과되는 것은 전부 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게 소유자를 등록해야 되죠. 지목을 등록해야 되죠. 면적을 등록해야 되죠. 공시지가를 등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특별 케이스가 토지 이동 사유죠.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료공부의 등록사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딱 보면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와 지분.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한 군데만 등록을 하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기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은 위치자만 기억해 두면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여러분들 이게 좌표잖아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있죠. 그죠? 요 그림이 요게 경계점 1, 2, 3, 4 요게 부호. 요 그림이 부호도죠. 따라서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만 등록을 하죠. 그죠? 자,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의 지분이죠. 대지권 등록부는 꼭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죠.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옳은 것은 일어났죠.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자 열람 등본 교부서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인지 X죠. 그죠? 여러분들 인지가 있고 정지가 있죠. 인지는 국세죠. 그런데 정지는 지방세죠. 그래서 인지가 아니고 정지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받아내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X죠. 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죠. 특별자치시장.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나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위 보존한다. 5조. 여러분들 지적공부는 지적서구에다가 보관을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보관을 하고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기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거나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X죠. 그죠? 자, 여기서 키는 지적공부는 종이죠. 종이는 해당 지적소관청입니다.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일단 지적공부라는 거는 종이로 된 거예요. 여기서 정보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럴 때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구에다가 관리를 보관을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보관을 하고 여기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출이 있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분실, 멸실될 우려를 대비해서 복제를 해둡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은 제가 그랬죠. 종이는 해당, 그래서 항상 예를 들 때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도에 땅을 사고 판다. 그럼 대당 도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해당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전산화되어 있다면 강남구청에서도 되죠. 삼성동 동사무소에서도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도 전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네요. 그죠?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났죠. 1번에 토지 이용 계획서 X죠. 이런 거는 없죠. 그죠? 자,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서, 토지동 정리결의서, 청량 결과들은 오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지적소관청, 지적서구에 보관된 지적공부가 멸실이 됐다, 분실이 됐다,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가 버렸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판결서를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와 판결서 됐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좌우가 같죠.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제도 신경 쓸 필요 없죠.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 다 해놨어. 그럼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 3번, 4번, 5번, 6번이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를 하죠.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어요. 1번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등록해. 그러나 면적만 새로 정한다. 5조. 자,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죠.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지번, 지목, 경계는 그대로 둔거예요. 그대로. 뭐만 새로 정하느냐? 면적. 이거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X죠. 그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죠. 3번에 축척변경을 했을 때는 15일 이상 공고 X죠. 그죠? 20일 이상 공고. 자, 여기서도 조심할 때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그거를 조심해 두면 되죠. 4번으로 갑니다. 2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X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하죠. 또 하나 조심해 둘 거는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축척 변경을 한 후에는 지적운의 면적과 청약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에 대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라죠. 지번별 조서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축척 변경이에요. 이 축척 변경의 절차가 이렇게 나와요. 이 날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처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고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면적의 정감에 따라 청산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청산금 산정은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이 됐다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납부거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 하고 그럼 납부거지 수령통지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 이신청,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신청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납부는 6개월, 지급은 6개월.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 이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냈죠. 확정 공고가 일어나는 시기는 그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하죠. 그럼 지도공부 정리,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죠. 그죠?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쉬운 거네요. 그죠? 합병하는 토지지만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이러면 합병 안 되죠. 그죠?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져 있으면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없죠. 자, 신탁 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죠. 요거는 30회 때 법이 개정됐던 내용이죠. 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축척이 서로 다르죠. 합병할 수 없죠.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다르죠. 합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딱 풀 때 두 필지 이상이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500분의 1이다 500분의 1이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면 X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3번과 4번이죠. 요거는 부동산의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죠.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필이 되죠. 성역지는 일부에 되죠. 그럼 합필이 돼. 요역지는 1필지 일부에 안 되죠. 그럼 합필이 안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안 되죠.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안 되죠. 그러나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의할 수 있다. 요걸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자, 지번을 변경했다. 등기 촉탁을 하죠. 등록을 말소했다. 하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다. X죠. 여러분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보세요. 토지의 표시 지목이 전입니다. 지적공부의 지목이 전이죠. 그러면 전에서 대로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죠. 그럼 대장을 이렇게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목이 대죠. 여기는 전이죠.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죠. 그죠? 그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소유자는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려오는 거죠. 그 말은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 지적공고상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이렇게 먼저 고치는 거죠. 그래가 내려오는 거죠. 이게 등기필 통지입니다. 결론은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지,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는 2가지를 꼭 기억하죠. 하나는 신규 등록이고 하나는 소유자 변동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고, 이거를 보고 지적공부를 정리했어.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등기 촉탁할 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자는 등기 촉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청량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우리 법에는 청량의 대상은 명문으로 13가지를 제시를 해놨죠. 거기에 연속지적도라는 말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황이죠. 이게 지적현황 청량. 이거는 청량을 하죠.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가 용도변경, 지목변경 청량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지적, 확정 청량이죠. 청량을 하겠네요. 그럼 디귿과 미음은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8번과 9번 있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게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 그 다음에 요 2개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죠. 그런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죠.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제조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죠.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지적기준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하는 경우 청량기간은 며칠인가 이래 나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청량기간은 있잖아요.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주죠. 줄 때는, 자, 여기 났죠.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청량 기간은 5일입니다.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할 때 15개 이하까지는 4일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15개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 초과하는 4점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하루를 더 준다 이 말. 그 말은 16개는 1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 17개는 2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 18개는 3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 19개는 4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여기서 16개를 묶고 있죠. 그러면 청량기간은 5일, 15개 이하까지 4일, 1일, 이거를 합치면 10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량기간은 10일, 검사기간은 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량기간은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왔네요. 그죠?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보자.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는 접수번호 X죠. 그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죠. 순위번호. 다른 구는 순위번호 X죠. 그죠? 접수번호예요. 그럼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5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소재 지분이 다르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등기가 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의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은 토지는 소재 지분만 일치한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은 소재 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죠. 사회 통념을 갖고 따지죠.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로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나 제3자를 위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준다면 말소를 하고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이 표현이죠. 1번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하고 3번에 새 전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번에 전세가 있는데 전세기간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등기부상에는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전세를 줄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죠. 그죠? 말소해야 줄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항상 얘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가 세장가 간다면 앞에 어머니 사망신고하고 새 어머니를 호적에 올려야지, 앞에 어머니 사망신고 안 하고 새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5조.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피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보기에서 단독 신청이 하는 것이 아닌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단독이죠. 그 다음에 요역지 지역권 X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때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하죠. 하나는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 성역지에는 공동신청이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그러나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로 합니까?
직권. 그럼 요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도 요것도 정리할 때 가처분 등기가 있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있죠.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단독. 그러면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O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개명이죠. 개명. 단독 신청이죠.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 말소,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 등기는 공동 말소죠.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성역지에는 공동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 말소,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은 공동 말소. 그러면 여기서 기억, 뒷거, 리을, 명 이거는 단독이고 그러면 니은과 비읍은 2번이네요. 그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네요. 자, 여러분들 단독 신청하는 대표적인 예를 여기다가 들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소유권 물어넘기죠. 이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은 187이 적용이 되죠. 이미 소유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단독이죠. 부동산 표시 표제부죠. 단독이고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죠. 단독이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행 판결이죠. 그죠?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단독이죠.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니까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권리자가 공시최고 절차를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여러분들 가처분은 촉탁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가는 거죠. 단독이죠. 단독.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15번입니다.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 X죠. 그죠?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잠깐만 한번 풀어본다면, 여기 지금 조금 표현이 요구되어 있는데, 자, 이래 보시죠.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자가 갑입니다.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저 을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1억을 줬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돈만 딱 빌려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송의 표시 있죠. 소송의 표시는 갑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 구해야 합니다. 소유권 외니까.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그 소송의 표시는 갑구해야 합니다. 갑구. 그래서 여기에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죠. 갑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이 소유권 이전 말소하느냐 안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저당권이잖아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저당권은 변함없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은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소 대상이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가처분에 대한 등기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채권에 그 가처분 등기에 마치는 게 정부의 말소 X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죠.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 안 하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죠. 침해 안 하면 말소 안 하는 거지. 가처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권리자가 대항할 수 있다면 말소를 안 하는 겁니다.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입니다.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X입니다. X.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라 등기보다 공동으로 신청이 X죠. 여러분들 가압류는 법원에 뭘로 합니까? 촉탁. 그럼 촉탁으로 하는 거죠.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가처분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전세권, 지상권 들어올 수 있어. 5번에 자 여기 보죠.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5조. 자 여기서 키는 출제위원이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묻는지 요게 키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죠.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단독 말소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면 있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라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겼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을 을이 했어요. 이게 가처분 등기죠. 그러면 을이 가처분 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등기는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예요. 저 소송 중에 소유권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은 누가 걸었느냐? 을이 걸었죠.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게 하죠. 할 때 그냥 이래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소유자가 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게 할 때는 이 등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면 같이. 그래서 요 등기가 가처분 이후의 등기고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잖아요.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은 지워야 되겠죠.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왜? 을이 소송에서 성소를 했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등기소로 오잖아요.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며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표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옳은 것이네요. 그죠? 서울대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학교는 등기가 안 되죠.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죠. 강남구 삼성동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X죠. 우리는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죠.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죠. 등기가 되죠. 그러나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등기할 수 없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5죠. 5.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그죠? 4번에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X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등기가 안 되죠.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X죠. 우리나라 법에서 민법상 조합은 X. 그 민법상 조합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지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안 해주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요 3번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딱 나오면 명의인은 비법인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비법인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인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이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을 찾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상권의 존속 기간 X죠. 여러분들 시간은 예외가 없죠. 전부 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지료 있죠. 여러분들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죠. 따라서 지료가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전세는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전세권은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증금은 거래 관행상 인정이 되는 거죠. 보증금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채권의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가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자,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제가 큰 틀은 이렇게 말했죠. 돈하고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필요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외 3가지가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저당권의 이자, 임차권의 보증금, 요 3가지는 돈이면서 예외적으로 필요적 기재가 아니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 이자, 지료. 그 다음에 최근에 건저당권 나오죠. 여러분들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죠. 이거는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건저당권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사항 자체가 아니죠. 그죠? 기재사항 자체가 아니고 저당권에서는 이게 임의적 기재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거는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두 번째, 직권 소유권 모르는기 하죠. 대위 채권자 하죠. 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 이거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등기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자, 요거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 그림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봅시다. 등기필 정보 제공을 묻는지, 등기필 정보 작성을 묻는지, 등기 완료 통지를 묻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죠.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가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신청은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 그러면 단독신청은 의무자가 없어. 그러나 예외 하나 있죠.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 단독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청은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오죠. 등기가 완료된 후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래 나오죠. 그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등기다.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 을구예요. 여러분들 표제부는 사실관계잖아요. 표제부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등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안 한다 이 말. 왜? 새로운 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예외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는 하는데 안 하는 예외 이 세 가지가 있다. 안 하는. 그래서 성소한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모르는 기는 본인이 신청을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는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해.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다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전세기간 끝났어. 그럼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말소할 때 을은 의무자잖아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 그럼 분실했다면은 확인정보, 확인조서, 공정서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를, 세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을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이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확인조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소했어요. 자, 이제 답입니다.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나 제공하지 않은 말소나 제공하지 않은 말소예요. 말소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줘요. 그게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있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으니까 작성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사실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하는데 하는 예외, 요게 권리자를 추구하는, 여기서 권리자를 추구하는 합의 명령 변경이라는 거는 합의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권리자가 추가됐잖아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요 그림을 이해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옳은 거죠. 지상권자는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수인인 건전한 것을 하는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X죠. 그죠?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건전한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건전한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조. 여러분들 여기서 요 1월이 채권 양도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건전한권자가 을입니다. 비담보 채권은 3억이에요. 채무자는 갑입니다. 두 번째, 이 건전한권자와 비담보 채권액 있죠.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 말은 건전한권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건전한권을 이전하면 요 3억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요걸 이전하면은 요 3억도 같이 간다. 요게 채권 양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계약 양도를 한다. 그럼 이걸 정리할 때는 비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라면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가 되지만 확정되기 전이라면 계약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건전한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 여기서는 1월은 채권 양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법의 조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O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죠. 부동산의 일부는 대장이 아니죠. 도면이죠, 도면. 부동산 일부이라면 도면을 첨부한다. 그게 공식이죠, 공식. 자, 5번에 볼게요. 건전한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전한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며 그의 성락을 증명하는 정보를 대조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죠. 이전이 될 때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죠. 물권은 동의가 필요가 없어. 채권은 동의가 필요해.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수용으로 원하는 소유권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세요. 재결 수용의 관공서의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X죠, 그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죠, 단독.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연원인은 수용의 재결일이 틀렸죠, 그죠? 수용의 개시일이죠, 개시일. 3번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X죠.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를 할 수 없죠.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 그러나 말소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1.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되는 게 말소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지만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소유를 완료된 후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자, 여기서 키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죠,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과 끝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고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라. 그러나 수용에서는 다르다. 수용에서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187이 적용이 되거든.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미 소유권은 변했어. 그러니까 단독을 하는 거라. 그러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도 X입니다. 5번에 보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인정할 때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당연히 O죠,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1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길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지분의 보존 등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다. O죠. 그때 우리가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X죠. 여러분들 합유 지분의 가압류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말소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죠, 그죠?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죠.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위조 서류에 의하여 격려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 1호, 2호에서 3호에서 11호까지 나오죠.
이때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어. 해버렸다면 그 각하사유가 1호, 2호에 해당한다면 그럼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니까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이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를 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번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말소를 못하는 거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뭐다?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 위조된 서류라는 거는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서류가 안 들어온 거는 9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9번은 이미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말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이야기할 때 답은 3번이네요. 그죠? 틀린 것을 고르라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겁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조. 자, 여기서 기억할 때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을 정면한 첨부를 첨부하지 않는다. X죠. 첨부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제3자라는 말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말과 행정관청의 허가서라는 말은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는 말 그대로 제3자입니다. 그 등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낙서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해관계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죠. 그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첨부를 합니다. 하는데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할 필요가 없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첨부해야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기록되어 있어도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일 때는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합니다. 하는데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안 해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여러분들 보세요. 상속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옵니다. 왜?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대신해야 되죠.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려 청자를 담보로 제공해서 돈비를 쓸 수도 있다. 5조. 두 번째, 저당의 목적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X죠.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권리 질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의 질권의 목적을 할 때 저당권의 질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권 최고의 채무자는 필요적 기재죠. 존속 기간은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그죠? 5가 되는 겁니다. 자, 24번이네요. 그죠? 틀린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지상권은 말소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말소할 수 있다. 자, 키는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본등기를 했거든. 그럼 이거는 전세잖아요. 지상이잖아요. 양립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가등기로는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등기 의무자는 갑이죠. 그죠? 갑. 여러분들 결론은 요 표현이잖아요. 그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가등기 할 때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지 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갑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하여 지상권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저당권과 지상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 말소할 수 없지. 여러분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저당권이라고 해볼게요. 저당권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전세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1번이죠. 이 사람은 2번이죠. 됐죠? 그러면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당이고 이거는 전세죠. 저당권과 전세권의 양립이 되잖아요. 이게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저당과 지상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본등기를 하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의의 성락을 받았죠. 성락을 받았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3회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지금 시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지적은 따라갈 수 있는데 등기법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 이걸 무료 특강을 했죠. 그죠?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져 있어요. 5강으로 올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가짜 지문 가려내기 그거를 들어두면 있잖아요. 등기법을 실력을 있잖아요. 확 올려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어려운 것만 시험에 출제만 되는 것만 비교 설명을 탁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짜 지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해설은 마치도록 합니다. 건강 챙기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